네, 조경태 의원 윤리위에 제소가 됐죠. 자,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오늘 일요신문인가요? 네, 그 윤리위원들이 윤리위 회의를 보이콧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저희 당에서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토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이 보이콧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저도 어제 기자들한테 좀 취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리위가 뭐 파행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행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장 중심으로 회의가 주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족수 때문에 파행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으려면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의결이 있어야 파행이란 말이 있는 것이고 정족수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는 건데, 어제 회의는 뭐 저도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건을 정리하고 징계 대상자들을 추리는 1차 회의 과정이었습니다. 1차 회의를 하는데 윤리위원들이 일부 불참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이콧을 했다, 파행됐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죠. 허위 정보를 유포를 하는 거죠.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윤리위 내부에서도 마치 뭐 이견이 발생하는 것처럼 군불대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리위는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절차를 중시하시니까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아마 가처분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다 염두한 신중한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나왔던 또 가짜뉴스 정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민주당 사람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을 기도를 하면서 협잡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대놓고 적반하장이에요. 내란 동조한 거 맞잖아 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대체 탄핵 자체를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던 국민의힘에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가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덕흠 국회부의장도 직접 직격을 했습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직접적인 당사자죠. 함께 경선에 나왔고 박덕흠 부의장이 당내에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최종적으로 되셨고요. 그런 박덕흠 부의장에게 조경태 의원이 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잡하고 비방을 한 겁니다. 내란 동조를 했니 어쨌니. 사실 가장 불쾌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박덕흠 국회 부의장 말을 굉장히 아껴왔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고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오늘 직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고 박덕흠 의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논조로 조경태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우리 당이 탄핵을 반대하게 한 게 불만이고, 본인이 당대표 못 된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복당이 안 된 게 불만이고, 본인이 국회 부의장이 안 된 게 불만이면요, 본인이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우리 당에서 조경태 의원에게 따로 페널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당내 여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왔다가 떨어지신 거고,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 부의장 경선 나왔다가 떨어지신 거고요. 조경태 의원이 당론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탄핵 반대가 우리 당의 당론이 된 겁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 당에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전반적인 주류의 의견, 우리 당의 다수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고 안 지키겠다라고 하면 당을 나가셔야죠. 우리 하다못해 대학에서 우리가 스터디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해도요, 내가 주장했던 것이 채택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탈하고 할 일 안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이름 빼버리죠.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군대식 표현으로는요.
지금 그런 식으로 조직의 생태 자체를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득바득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요, 당대표를 제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대표를 제소를 하겠다. 오늘 조경태 의원이 뭐 반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라라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을 봐도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세를 보더라도 국민들께 물어도 뭐가 그렇게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당에서, 당에 속해서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이 지금 구사하기에 적절한 언어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패배했는데도 떠나지 않는 것이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윤리위 제소를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그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위 제소시켰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썼던 것이 친한동훈계 주장 아니었습니까? 당대표 욕한 것이 징계받을 사안이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정말 개인적인 사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감을 가지고 당대표 나도 윤리위 제소하겠다라고 지금 이걸 반격이라고 헤드라인 다는, 저는 기자들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명분도 안 되고 분풀이식으로 지금 매사 내지르기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저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이 기사 내용을 또 내용적으로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절연을 거부해서 우리가 선거를 패배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것도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저희가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 이제 와서는 오세훈 시장도 말을 바꿨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어게인도 포용해야 된다, 안고 가야 한다,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살다 정치인들이 지지층을 절연하겠다라고 한 말을 처음 들어본다. 좋은 표 나쁜 표 따로 있냐, 보수표는 한 표고 중도표는 10표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을 늘상 지지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코어층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절연을 외쳤던 언론들이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요, 결과적으로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보수층들이 전방위적으로 결집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울산, 충남, 강원도 등 2%포인트 이내로 정말 가파르게 따라잡는 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전 대선 패배 직후 당대표들과 다르게 정말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장에서만 40% 이상을 확보를 하는 기염을 토했던 겁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너무도 비틀고 있죠.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주관적인 주장을 가지고 본인이 윤리위 제재 대상이 되니까 보복성의 당대표 제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적인 행동인지,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반하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당내 현안에서요, 참 저는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행태가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과 NBS는 정말 문 닫아야 합니다. 아니면 조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MBS와 한국갤럽 이번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주요 격전지에서 10%포인트 이상 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절반 이상 못 맞춘 거는 둘째치고요, 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20%, 심지어 경기도도 2배 가까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만, 경기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그 예측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로서 통계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수준인 겁니다.
전화 면접의 시대가 끝났다. 제가 이 얘기도요, 지방선거 시작하기도 한참 전부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면접이 더 이상 맞지가 않다. 무당층이 30% 40% 나오는 조사가 무슨 통계적인 가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ARS 따라 수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가장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 리서치 웰 조사였고요. 그리고 페넨마이크 의뢰의 여론조사 공정조사였습니다. 해당 조사들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장동혁 대표 지지율, 최근 나온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서 20% 다자구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미디어는 이런 것들은 절대 인용하지 않죠. 한국리서치에서 카카오톡 웹조사, 그러니까 거의 유튜브에서 채널 보팅하는 수준의 그런 조사를 한 달 전에 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한동훈 씨가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전제하고 논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종혁 씨의 이 시사저널 인터뷰부터 해서 과연 재래식 미디어가 최근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진실된 게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인가, 좀 근원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는다,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다. 글쎄요, 오히려 재래식 미디어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들의 생각과 인식,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극구 거부하고 시대 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